지연아, 엄마 좀 아파서 병원에 가야겠는데. 어머니 저 PT 예약 있어서요. 택시 타고 다녀오세요. 아 진짜 언니 시어머니 아직도 안 나갔어. 늙은이들은 왜 이렇게 관심 받고 싶어해? 집도 사주고 가전도 다 해주지만 정작 아플 때 돌아온 건 차가운 무시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매일 밤 12시 세월의 창가에 앉아 조용히 꺼내보는 마음속 이야기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그 조용한 위로에 함께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가족 얘기라 어디 말 못하고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60대 중반이고 남편이랑 둘이 평범하게 지내고 있는 보통 아줌마입니다. 최근에 우리 며느리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와 그에 대한 저희 부부의 대응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부부는 아들 둘이 있어요. 큰아들 승우는 결혼해서 서울 반포에서 며느리 지연이와 살고 있고 둘째 민호는 회사 발령으로 싱가포르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저는 평소 부동산 투자를 조금씩 하고 있어서 서울에 몇 채 아파트를 가지고 있거든요. 남편은 대전에서 제조업을 하고 있어서 평상시에는 같이 대전에서 지내고 종종 서울에 올라와서 임대 관리나 은행 업무를 봐요. 지난달 남편 조카 결혼식 때문에 올라갈 일이 생겼어요. 토요일 오후 결혼식이었는데 남편은 공장 일 때문에 당일 아침에 올라오기로 했고 저는 겸사겸사 일주일 전부터 미리 올라가서 이런저런 일들 처리하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큰아들에게 전화했죠. 승호야, 엄마가 다음 주에 서울 올라가서 일주일 정도 있을 건데 너희 집에서 지낼 수 있을까? 네, 엄마 괜찮죠? 언제 오세요? 월요일에 올라갈 거야. 아, 네, 알겠습니다. 전화로는 별 문제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지연이는 시어머니가 일주일씩 머무는 것에 대해 상당히 불만이 있었나 봐요. 월요일 아침 일찍 KTX를 타고 서울에 올라갔어요. 호는 회사에 갔고 지연이도 출근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머니 오셨어요. 인사는 했지만 표정이 영 좋지 않았어요. 지연아, 미안하다. 일주일 동안 신경 쓰이겠지만 부탁해. 아니에요, 괜찮아요. 말로는 괜찮다고 했지만 몸짓 하나하나가 다 귀찮다는 티를 내더라고요. 어머니 안방은 저희가 쓰니까 작은 방에서 주무세요. 그래, 알았어. 그리고 에어컨이랑 이런 거 함부로 만지지 마세요. 전기세 많이 나와요. 첫날부터 이런 식이었어요. 뭔가 제가 눈치 봐야 하는 분위기를 만들더라고요. 저녁에 승우가 들어와서도 지연이는 제게 대놓고 불친절하지는 않았지만 은근히 티를 냈어요. 오늘 어머니 계시니까 청소도 신경 써야 하고 음식도 더 준비해야 하고 힘드네요. 아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승우는 여보, 그러지 마. 하고 말렸지만 지연이 마음은 이미 다 드러난 상태였죠. 둘째 날부터는 더 노골적이었어요. 어머니 화장실 쓰실 때 변기 뚜껑은 꼭 닫고 물 내리세요. 부엌에 있는 거 함부로 만지지 마세요. 다 제자리가 있어요. 어머니 옷이랑 속옷은 따로 빨아주세요. 저희 거랑 섞어서 빨기 싫어요. 처음엔 좀 깔끔한 성격인가 싶었는데 갈수록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마치 저를 병균 덩어리 취급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일 기가 막힌 건 제가 TV를 보려고 거실에 앉아 있으면 눈치를 주는 거예요. 어머니 저희 보통 이 시간에는 넷플릭스 봐요. 어머니는 방에서 휴대폰으로 뭐 보시면 안 돼요. 결혼할 때 집도 저희가 사주고 가전제품도 다 사줬는데 이런 취급을 받으니 정말 기가 찼어요. 하지만 아들 앞에서 크게 싸우기는 싫어서 꾹 참았죠. 수요일에는 더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화장실에서 양치질을 하고 있는데 밖에서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어머니 저 출근해야 해요. 빨리 나와주세요. 잠깐만, 금방 끝나. 화장실이 하나뿐이라서요. 어머니가 오래 쓰시면 저희가 불편해요. 정말 참기 힘들었지만 아들한테 며느리 흉을 보고 싶지 않아서 계속 참았어요. 계속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목요일 저녁부터 몸이 좀 이상했어요. 감기 기운이 있는데 지연이는 에어컨을 계속 세게 틀어놓더라고요. 지연아, 에어컨 좀 약하게 틀면 안 될까? 엄마가 감기 걸릴 것 같아. 어머니 저희는 더워요. 어머니가 적응하세요. 정말 차가운 대답이었어요. 금요일 아침에는 열도 나고 목도 아파서 힘들었어요. 지연이에게 말했죠. 지연아, 엄마가 좀 아픈 것 같아. 병원에 가봐야겠다. 어머니 저 오늘 회사에서 중요한 발표 있어요. 혼자 다녀오세요. 아, 그러니? 어디 병원이 좋을까? 몰라요. 인터넷에서 찾아보세요. 정말 매정하더라고요. 그래도 혹시나 해서 저녁에 지연이가 퇴근하고 나서 다시 말했어요. 지연아, 내가 오늘 너무 아파서 병원도 못 갔네. 계속 아픈데 병원 좀 같이 가줄 수 있을까? 어머니 저 헬스장 가야 해요. PT 예약되어 있어서요. 그럼 승우 오면
하오빠도 바빠요. 어머니가 택시 타고 다녀오세요. 이 정도면 정말 며느리가 아니라 남이죠. 하지만 그때도 참았어요. 다행히 승우가 일찍 들어왔어요. 제가 열이 나서 소파에 누워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엄마 왜 이래요? 많이 아파요? 응, 감기 걸린 것 같아. 병원 좀 가야겠다.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지연이한테 말씀하시지. 승우가 지연이를 불러서 물어보니 지연이는 대충 둘러대더라고요. 하지만 승우도 눈치가 있으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았나 봐요. 바로 병원에 데려가 주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감기가 좀 심하다고 며칠 푹 쉬어야 한다고 했어요. 토요일 아침에도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지연이는 여전히 냉랭하더라고요. 엄마 오늘 좀 큰 병원 가보시는 게 어때요? 혹시 모르니까. 승우가 말했더니 지연이가 대답했어요. 오빠 굳이 병원까지 가야 해? 그냥 쉬시면 되는 거 아닌가? 여보 엄마가 아프신데. 아, 지연이가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알겠어. 다녀올게요. 정말 마지못해 하는 티를 팍팍 냈어요. 승우가 급하게 주말 출근하게 되어서 지연이가 절 병원에 데려가야 했거든요. 어찌나 서럽던지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토요일 오전에 지연이와 함께 큰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지연이 태도가 정말 기가 막혔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컨디션이 많이 안 좋으시네요. 수액 좀 맞고 가시죠. 2-3시간 정도면 돼요. 그런데 지연이가 바로 끼어들더라고요. 선생님, 저희 바빠서 수액은 안 돼요. 약만 처방해 주세요. 하지만 어머니 상태가 괜찮아요. 집에서 약 먹고 쉬면 돼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의사도 당황하는 표정이더라고요. 그렇게 약만 받고 나왔는데 집에 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러서 즉석죽을 사더라고요. 어머니 이거 드세요. 죽이 좋을 거예요. 인스턴트 죽 하나 사주면서 무슨 큰 정성을 들인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집에 와서 지연이는 바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제가 큰 걸 바라는 건 아니지 않나요? 짐작 취급받아야 하는 제 상황이 정말 서러웠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지연이가 방에서 친구랑 통화하는 소리가 다 들렸거든요. 언니 나 진짜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시어머니가 일주일째 집에 안 가고 계셔. 아프다고 병원까지 따라가라고 하고 나도 바쁘다고. 아니 뭔 일주일씩이나 있고 싶어 해? 자기 집도 있으면서. 늙은이들은 왜 이렇게 관심 받고 싶어 해? 아프면 혼자 병원 가면 되지. 바쁜 사람 피곤하게 하고 정말 이기적이야.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소리를 듣고 있나 싶더라고요. 그때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너무 화가 나. 상황을 자세히 얘기해 주니까 남편이 더 화를 내더라고요. 당장 거기서 나와. 내가 서울로 올라갈 테니까. 남편이 바로 행동에 옮겼어요. 반포 근처에 있는 대형 병원 VIP 병동에 저를 입원시켜 놓고 그날 저녁 바로 서울로 올라온 거예요. 당신이 왜 그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거야? 그 집도 우리가 사준 집인데. 남편은 정말 화가 나 있었어요. 먼저 승우에게 전화했죠. 승호야, 너 지금 어디 있어? 아버지? 집에 있어요. 당장 병원 와. 엄마가 입원했다. 승호가 깜짝 놀라서 병원으로 왔어요. 상황을 설명해 주니까 승우도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너도 모르는 게 말이 되냐? 너희 집에서 일어난 일인데. 남편이 승우한테 단단히 화를 냈어요. 승우도 지연이한테 화가 많이 난 것 같더라고요. 일요일 조카 결혼식 날이었어요. 저는 병원에서 하루 쉬고 나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남편과 함께 결혼식장에 갔고 승우와 지연이도 왔죠. 친척들이 많이 모인 자리였어요. 남편 형제들, 조카들까지 30명 정도 되는 자리였거든요. 식이 끝나고 다들 한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지연이가 또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VIP 병동까지 다녀오셨으니 이제 완전히 나으셨죠? 이 말을 하면서 웃는 게 마치 제가 꾀병을 부린 것처럼 들리게 하더라고요. 저희가 어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어머니가 갑자기 아프시니까 다들 난리도 아니었어요. 친척들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효부인지 어필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톤이 완전히 비꼬는 투였거든요. 그 순간 남편이 폭발했어요. 예, 지연아. 남편이 차가운 목소리로 지연이를 불렀어요. 친척들이 모두 주목했죠.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아, 아버님? VIP 병동까지 다녀왔다고? 그게 무슨 뜻이야? 친척들이 모두 조용해졌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다들 느꼈죠.
우리 마누라가 너희 집에서 감기 걸려서 아픈데 병원에 혼자 가라고 했다며? 아버님 그게 아니라 아니라고? 그럼 뭐라고? 억지로 병원 같이 가줬다고 은혜라도 입힌 것처럼 말하는 거야? 남편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아픈 시어머니 병원에 데려가는 게 당연한 도리 아닌가? 그걸 가지고 무슨 큰 희생이라도 한 것처럼? 지연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수액 맞자는 의사 말을 너가 끊어버렸다며? 바쁘다고?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정말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그럼 무슨 뜻이었어? 남편이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너네 둘 지금 살고 있는 그 집 당장 빼라. 결혼식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아버님 그게 무슨 우리가 사준 집에서 우리를 이런 식으로 대접하는 며느리는 필요 없어. 승우가 급하게 일어났어요. 아버지 잠깐 얘기 좀. 승호야, 너도 마찬가지야. 아내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걸 모르고 있었다는 게 말이 되냐? 남편이 친척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좋은 날에 이런 일로 분위기 망쳐서. 하지만 제 마누라가 며느리한테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남편이 일주일간 제가 당한 일들을 친척들 앞에서 다 말했어요. 병균 취급당한 것, 화장실 사용하는 것까지 지적받은 것, 아픈데도 혼자 병원 가라고 한 것, 수액 맞는 것도 바쁘다고 끊어버린 것까지. 친척들이 다들 혀를 차더라고요. 어머,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시어머니한테 그럴 수가 있나? 지연이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면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버님 정말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오해예요. 오해라고? 그럼 뭐가 오해야? 남편이 지연이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했어요. 너 어제 친구한테 전화로 뭐라고 했는지 우리 다 들었어. 늙은이 관심받고 싶어 한다고 이기적이라고 했지? 지연이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그런 말을 했다고? 시엄마를 우습게 알아도 정도가 있지 세상에. 남편은 말만 한 게 아니었어요. 바로 다음 날 월요일에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연락해서 그 집을 매물로 내놓았어요. 지금 세입자가 있으니까 비워지는 대로 연락 달라고 해. 승우가 급하게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아버지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지연이가 사과했잖아요. 사과? 그게 사과야? 들키니까 한 소리지. 하지만 저희가 갈 데가 없어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우리가 사준 집에서 우리를 그런 식으로 대접한 대가야. 결국 승우와 지연이는 급하게 전세를 구해서 서울 외곽으로 이사를 갔어요. 반포에서 김포까지 거리상으로는 엄청나게 멀어진 거죠. 이사를 간 다음부터는 지연이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명절 때마다 연락해서 안 하던 안부 인사를 한다든지 생일 때는 꽃다발까지 보내고 제가 병원에 갈 일 있으면 제가 모실게요 하고 나서고. 하지만 너무 뻔하죠. 집 다시 사달라는 속셈이 뻔히 보이는 거예요. 승우도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한테 슬슬 말을 꺼내더라고요. 아버지, 지연이가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집도 너무 멀어서 출퇴근이 힘들고. 그럼 너희가 알아서 집 사든가. 아버지, 저희 돈으로는. 그건 너희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야. 남편이 정말 단호했어요. 작년에 둘째 민호가 잠시 한국에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싱가포르에서 휴가 받아서 한 달 정도 있었거든요. 그때 민호는 저희 집에서 지내면서 정말 효자였어요. 매일 아침 엄마, 어디 아픈 데 없어요? 하고 안부 묻고 엄마, 오늘 뭐 하실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하고 병원 갈 일 있으면 무조건 따라가고 엄마, 제가 마사지 해드릴게요 하면서 어깨도 주무르고. 같은 아들인데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싶었어요. 그때 남편과 이야기했어요. 여보, 나중에 재산 정리할 때 민호한테 더 많이 줘야겠어. 당연하지. 큰아들은 이미 집도 사줬고 결혼 자금도 줬으니까. 그리고 며느리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았고. 민호는 정말 효자야. 나중에 우리 늙으면 민호가 돌봐줄 거야. 지금은 승우와 지연이가 김포에서 전세로 살고 있어요. 원래 살던 반포집은 팔고 그 돈은 저희가 가지고 있어요. 가끔 승우가 전화해서 아버지, 집값이 너무 올랐어요. 저희 돈으로는 집 사기 힘들어요. 하고 넌지시 말하지만 남편은 그럼 더 열심히 일해서 돈 모아. 하고 말아요. 지연이는 지금도 저한테 잘해요. 하지만 진심이 아니라는 게 뻔히 보이죠. 명절 때 와서도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면서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하지만 눈빛이 예전과 똑같아요. 귀찮아하는 기색이 역력하죠.
어떤 때는 측은하기도 해요. 김포에서 서울까지 출퇴근하려면 정말 힘들 텐데. 하지만 자업자득이죠. 그때 저를 그렇게 대접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예요. 지난달에 민호가 결혼 발표를 했어요. 싱가포르에서 만난 참한 친구와 결혼한다고 데려왔더라고요. 여자도 괜찮고 집안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결혼하면 한국에 들어와서 살게요. 엄마 아빠 가까이에서 살고 싶어요. 정말 기특한 아들이에요. 남편과 상의해서 민호 집은 신혼집부터 제대로 사주기로 했어요. 강남 쪽 새 아파트로 전세가 아니라 소유권으로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들도 대부분 민호한테 상속할 계획이에요. 승호한테는 이미 결혼할 때 집도 사주고 결혼자금도 줬으니까 최소한만 줄 생각이에요. 어제 민호 결혼 준비 때문에 승호네 가족도 불렀어요. 민호 예비신부 만나는 자리였는데 예비신부가 정말 괜찮더라고요. 저한테도 어머님 하면서 정말 정중하게 대하고 어머님 건강은 어떠세요? 하고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관심을 보이는데 그게 어찌나 예뻐 보이던지요. 그 자리에서 지연이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특히 저희가 민호 신혼집을 강남 새 아파트로 사주기로 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지연이 눈빛이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어머님, 그럼 민호 씨는 집을 사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민호는 효자니까. 지연이가 승우를 쳐다보는데 승우도 어색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너희는 이미 집 사줬잖아. 그런데 그 집에서 나가겠다고 했으니 어쩔 수 없지. 그 자리 이후로 지연이가 정말 필사적으로 저한테 잘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김포에서 대전까지 내려와서 집안일을 도와주고 어머님 제가 마사지 해드릴게요 하면서 발까지 주무르고 어머님 뭐 사드릴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하면서 선물까지 가져오고. 하지만 이미 늦었죠. 진심이었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지. 지금 와서 뭘 해도 다 계산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승호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엄마, 지연이가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한 번만 기회를. 승호야, 엄마는 한 번 실망하면 다시 믿기 힘들어. 그리고 내 아내가 진짜 반성하는 거야? 아니면 집 다시 사달라고 하려고 그러는 거야? 승호가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본인도 아내의 속마음을 알고 있으니까요. 2달 후 민호 결혼식이 있었어요. 정말 화목한 분위기였어요. 민호 신부 가족들도 너무 좋은 분들이고 특히 새 며느리가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어머님, 오늘부터 친딸처럼 생각하고 편하게 대해주세요. 하면서 눈물까지 글썽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지연이가 새 며느리 보는 눈빛이 정말 도끼가 서렸어요. 자기는 저렇게 못했다는 걸 후회하는 눈빛이었어요. 결혼식 끝나고 승우가 제게 따로 말하더라고요. 엄마, 지연이가 울면서 그러는데 정말 후회한다고. 승우야, 후회는 왜 하고 있어? 집 다시 사달라고 하려고? 그런 것만은 아니고. 너희들 마음은 엄마가 다 알아. 하지만 이미 늦었어. 지금 민호 부부와는 정말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새 며느리가 일주일에 2번씩 안부 전화를 드리고 어머님, 몸 어디 아픈 데 없으세요? 하고 진짜 걱정하는 마음으로 물어봐요. 아플 때는 어머님, 제가 모셔드릴게요 하면서 병원까지 따라와주고 명절 때는 어머님, 제가 다 준비할 테니까 편하게 계세요 하면서 정말 딸처럼 해줘요. 이런 게 진짜 며느리구나 싶었어요. 반면에 지연이는 아직도 가끔 연락해서 잘하려고 애쓰지만 이미 제 마음은 돌아섰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지연이가 저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싶기도 해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덕분에 며느리 진짜 얼굴을 일찍 알게 됐으니까요. 사람은 위기 상황에서 본성이 드러나는 법이에요. 제가 아팠을 때 지연이가 보여준 그 차가운 모습, 그게 진짜 모습이었던 거죠. 지금도 가끔 승우가 전화해서 엄마, 지연이가. 하고 말을 꺼내려고 하면 승호야, 그 얘기는 그만해. 엄마 마음은 이미 정해졌어 하고 끊어버려요. 이 글을 읽는 시어머니들께 한마디 드리고 싶어요. 며느리가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는지 잘 보세요. 특히 아프거나 힘들 때 어떻게 대하는지요. 그때가 진짜 마음을 알 수 있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아들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힘들 때 아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눈 똑바로 뜨고 봐야 해요. 나중에 몰랐다고 하면 늦어요. 저는 지연이한테 당한 일이 억울하고 화가 나지만 결과적으로는 잘 됐다고 생각해요. 진짜 며느리와 가짜 며느리를 구별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그리고 재산 정리도 확실하게 할 수 있었고요. 결국 사람은 마음이에요. 진심은 언젠가 다 통하게 되어 있어요. 지연이가 처음부터 진심으로 저를 대했다면 지금쯤 강남 새 집에서 살고 있었을 텐데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것도 자기 선택이니까 후회해도 소용없죠. 저는 이제 새 며느리와 곧 태어날 손주만 생각하며 행복하게 살려고 해요. 혹시 비슷한 일을 겪으셨거나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의견을 함께 나누면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